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입니다. 함께 보시죠. 김상조 정책실장이 전셋값을 올린 시점. 이게 참 묘한 기사가 오늘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거의 모든 조간신문이 이 뉴스를 대서특필하고 있는데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에 자, 이 임대차 3법에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임대차 3법 시행되면 전세값을 5% 이상 못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청와대 정책실장인 김상조 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강남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5%도 아니고 14.1%나 인상을 했다라는 겁니다. 8억 5천에서 9억 7천으로 껑충 올렸다. 임대차 3법 시행되면 5%로 제한되기 때문에 이틀 차이로 14.1%를 받게 된 거죠. 김 실장은 현재 서울 성동구 아파트의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본인이 직간접적으로 주도한 임대차 3법이 이틀 뒤면 시행을 되는데 이틀 뒤 시행되면 5% 이상 전세료를 올릴 수 없으니까 이틀 전에 14.1%나 올린 건 아니냐라는 비판 여론이 오늘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자 청와대에서 김상조 실장 본인과 청와대는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자, 본인 청와대 해명도 소개해 드릴게요. 판단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거주 중인 전셋집 보증금을 2억 원 넘게 올려줘야 했던 상황이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집 아파트 전세금도 올려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올려서 나도 올렸다라는 해명이 나왔습니다. 양쪽 집 모두 8월 말까지 계약 마쳐야 하는 상황에서 한 달 전 합의된 것이다라는 해명도 덧붙였습니다. 자, 박정아 대변인. 본인의 해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 해명이 사실은 그 논란을 더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길게 갈 것도 없이 사실은 내로남불이라는 게 바로 저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김상조 정책실장이 그 본인이 임대차 3법을 그 주도적으로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 저런 상황에 처했다라고 한다면은 본인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거를 무슨 전월세로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집을 구해받거나 했었어야지. 임대차 3법 정부에서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이 전세는 우리나라만 있는 특이한 제도고 그래서 전월세, 반전세 이런 걸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사람들 부동산 정책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는 전세도 마저 못 옮겨요. 전세 준 집 가지고 팔지도 못해요. 그다음에 저금해서 집을 새로 사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 그리고 임대차 3법이 오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국회에서 뚝딱 처리했던 그런 부작용을 국민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그 안에서 국회에서 법이 처리되기 며칠 전에 저런 상황으로 전세 거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또다시 한번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누구는 사연이 없겠어요. 내가 금호동에 전세값을 2억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전세 줬던 집에 2억을 받아야 된다? 글쎄요, 저는 책임 있는 공직자라면 내가 2억 올려줘야 되는 전세집이 있다면 이 집은 반전세를 살거나 아니면 또 다른 집을 찾아가지 거기 굳이 앉아서 이 핑계 때문에 이걸 해야겠다고 얘기하는 저 해명이 글쎄 국민들한테 얼마나 다가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김상조 실장의 해명이 논란인 이유에 대해서 박정아 전 대변인이 의견 주셨는데 사실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값 올리지 마라고 한 것은 선한 취지로 시작된 거잖아요. 세입자들이 지나친 전세값 인상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안에는 전세값을 올리는 집주인들이 너무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것을 금지시키는 메시지 또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전세값을 올려야만 하는 집주인들도 다 김상조 실장 같은 사연이 있는 분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나도 딴 데서 전세 살고 있는데 저쪽에서 올려서 나도 올려줘야 되는데 임대차 3법 때문에 나는 못 올려서 5%로
어려워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실장은 이틀 전에 올려받았더라. 그 법이 통과되기 이전부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예측들이 있었죠. 이제 4년간 집값을 못 올리기 때문에 그 전에 왕창 올려가지고 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전세값이 폭등을 할 거다라는 예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3일 만에 완전히 그 법안 소위도 그냥 바로 통과해서 그냥 3일 만에 법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한 부작용이 다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디자인했던 본인이 실제로 그 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에 5%를 훌쩍 넘는 14% 정도를 전세값을 올려서 받았단 말이죠. 물론 이게 그 시세보다는 적게 올린 거라고 해요. 그 주변의 같은 평수의 그 전세값과 비교하면 여전히 좀 낮은 값이라고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죠. 아, 그 사정 다 이해한다. 우리도 그런 일이 많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당장 전세를 살고 있는데 그 전세의 주인이 막 1억, 2억씩 올려달라고 하면 내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내가 전세를 주고 있는 그 집 사람으로부터 전세값을 올려서 받아야 되는 거죠. 이제 똑같은 경우인데 그 사정은 이해하지만 이 사정이라는 게 항상 국민들의 사정은 이제 투기이고 이제 임대인이 굉장히 악덕업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면서 항상 정부에 관련된 사람들의 사정은 다 사정이 있고 뭐 노부모를 모셔야 되고 꼭 이번 김상조 실장의 이 건 아니고도 뭐 다주택을 갖고 있는 이유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항상 이런 저러한 사정이 있다는 걸 항상 강조해서 얘기를 했는데 국민들도 다 그 사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사정을 양해해주지 않는 기준이 정부 여당을 지지하느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뉘는기 때문에 항상 내로남불이라는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남기 부총리 기억 안 나세요? 임대차 3법 할 적에 전세 그 웃돈 줘가지고 세입자 내보낸 거? 예. 그때 기사 되게 많이 났었죠. 그러니까 홍 부총리가 원래 세종시에 이제 분양권하고 이왕시에 원래 집을 가지고 있는데 마포에 전세로 살고 이제 1주택 다 정리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왕시에 이제 집을 팔면서 세입자가 이제 원래 나가겠다라고 해서 집을 팔았는데 그 세입자가 나가려고 보니까 전세금이 너무 올라가지고 못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럼 그 집을 못 팔게 되고 근데 자기 마포 전세집 같은 경우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려고 하는데 거기에 원래 집주인이 내가 살고 있던 집 전세가 올라가지고 내가 마포로 도로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 이왕시 집 세입자한테 뭐 위로금이라 그랬나요? 웃돈이라 그랬나요? 해가지고 이제 겨우 내보내가지고 전세를 찾았다. 그때 그건 뉴스 되게 많이 났어요. 얼마 전인지 아직도 공개 안 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 김상조 실장 이야기는 우리가 몰랐죠. 예.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그 법이 통과하는 시점에서 경제 투톱 아닙니까? 경제부총리하고 정책실장이 저는 뭐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쭉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정이 겹쳐 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이고 저는 지금 LH 사태에 대해 가지고도요 그렇게 생각해요. 뭐 9급 공무원까지 이제 재산 등록하자라고 하는데 위를 엄격하게 해야지 그게 이제 내려오는 거지 아래까지 전부 다 엄격하게 하자라고 하면은 그 법이 실제로 시행이 잘 안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두에게 엄벌로 하라고 한다면 그건 모두가 지키기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임대차 3법이 예고되자 그때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전세난이 오히려 가중될 것이다라는 우려를 해왔습니다. 그러자 그때 당시 김상조 실장이 이렇게 얘기했던 발언도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세주택 공급하는 것 시간 많이 걸린다. 정부로서는 과도기 동안 전세시장 안정을 통해서 대책 마련 중이다. 불편하더라도 조금 더 기다려달라.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기다려달라. 라고 얘기를 한 바 있는데 손정혜 변호사님 이게 공교로워요. 뭐 사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8월 말까지 합의를 했어야 한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딱 임대차 3법 시행되기 이틀 전에 그걸 딱 떠올립니까? 부동산 정책과 규제는 큰 그림이니까 너무 작은 한 사람의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침소봉대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워낙에 그 시점 전후로 전세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14%를 올린 것을 뭐 폭리를 취했다, 뭐 지나치게 욕심을 부렸다 이렇게 비난받을 성질은 아니고 다만 이런 정책에 대한 이상과 현실이 다른 거죠. 누구라도 착한 임대인 되면 좋습니다. 근데 내 상황이 그것이 허락치 않고 특히 시장 가치라는 게 있는데 시세보다
구태여 또 낮게 임대를 놓기는 어렵거든요. 연쇄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이 미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런 시장의 흐름을 타는 부동산 정책이 좀 필요한데 급하게 여러 가지 정책이 오다 보니까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정책 잘못했느냐 그렇게 보기도 또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서 시간을 가지고 전세나 월세 시장이 안정화되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